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정부 첫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창제작 생태계와 체육계, 관광 생태계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K컬처 300조 시대를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후보자가 겸손하고도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공정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후보자님, 장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기사 기억나시죠? 네, 기억합니다. 네, 청바지에 운동화, 테슬라 타고 첫 출근했다라는 내용인데 언론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후보자께서 기업인인 것은 알지만 역대 장관 후보자 중에서 외제차 타고 첫 출근한 장관 후보자 기사 저는 처음 봅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삼가시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은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약속 없이 본 의원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죠.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막지를 못하고 그냥 받았는데 본 의원에게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인사검증 맡은 사람으로서 인사청문회 좀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아직 장관 되신 게 아닌데 말씀을 더 인사청문회에서도 겸손하게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가 드린 말씀 명심해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는 기사를 통해서 현장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가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등 60여 곳의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수장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노동자들 권리 요구는 외면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이력 외에 문화체육 관광 일반 분야에 대한 이해나 감수성, 이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하듯이 2013년 주식회사 들국화 컴퍼니를 자비로 설립했다, 들국화 4집을 제작했다, 총괄 기획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 있었습니다. PPT 주시죠. 제가 그 시인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해서 잘 아는데요. 총괄 기획으로서 당시에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제가 했던 일은 예전에 들국화 밴드가 만들었던 음반들이 녹음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로 해서 더블 앨범으로 한 네, 곡은 그것을 총괄 기획이라고 하는가요? 업계에서는 제가 알기로 돈을 댄 사람에게 예우 차원에서 executive producer라는 명칭을 주어서 앨범에 명기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것을 밝혀둡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나온 기사 내용은 직역해서 총괄 기획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방시혁 씨가 BTS를 기획했듯이 마치 들국화 밴드 음반을 말 그대로 총괄 기획했다라는 내용으로 독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 미화를 위해서 인터뷰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앨범 제작은 들국화 멤버들과 함께 상의하고 제가 같이 네, 총괄 기획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용과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군요. 들국화 컴퍼니 자비로 설립했다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기사 내용입니다. 당시 후보자님 NHN 플랫폼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셨죠? 네, 들국화 컴퍼니 법인 등기부 본상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후보자 본인 이름이 기재돼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들국화 컴퍼니 누구 겁니까? 주식은 제가 투자했기 때문에 주식은 제 명의로 돼 있고요. 대표이사는 제가 그때 NHN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을 주도해 주실 다른 분이 그걸 맡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NHN에 겸직 금지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자, 보통 차명으로 법인 만들 때 의심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은행 대출 목적,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심하게는 자금 세탁, 차명 재산 형성, 재산 은닉을 통한 세금 탈루, 우회 증여 등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앨범 제작 정도는 부인 등의 명의로 개인 사업자로도 가능한데 굳이 법인으로 차명으로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차명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대표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저는 회사를 설립할 때 제 지분에 대해서는 제 이름으로 돼 있었고요. 대표는 당연히 다른 전문 경영인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영에도 어떠한 조언이나 뭐 운영 방침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네, 그때 들국화 밴드 멤버들과 저는 같이 일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의심가는 부분은 2008년부터 정부가 가업 승계 제도를 시행해왔다는 것인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2017년에는 직접 대표로 취임을 하십니다. 가업승계제도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하고 여기 요건만 충족하면은 가업승계 증여특례 또한 적용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나 개인이 저작권 IP를 가지고 있어도 저작재산권 자체는 들어오는데 왜 무리하게 그때 대표를 취임하게 된 것입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NHN을 그만둬서 나름의 시간 여유가 있었고요. 이 회사는 들국화 앨범의 정산 작업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이제 대표이사로 등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들국화 밴드와 표준 계약서 작성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계약 조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약 조건은 그 들국화 멤버였던 세 분이 네, 계약금 얼마에 몇 대 몇 수익으로 나누기로 했다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계약금이라는 건 없었고요. 선급금 필요한 돈들은 제가 선급금으로 지원을 해드렸고요. 8대2, 그러니까 회사는 20%를 갖고 나머지 80%는 아티스트가 갖는 구조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자, 본인은 적법하게 해왔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들국화 사직과 관련해서 전인권 씨가 후보자를 경찰에 2번 고소한 사실이 있죠. 당시 전인권 씨 고소 내용이 녹음실 무산, 7, 8억 횡령, 저작권법 위반, 사기, 전속계약 약속무산, 5,700여만 원 상당 임금 미지급, 음반 추가 발행, 상표권 무당 사용들이었습니다. 전인권 씨가 본인만 제외하고 다른 멤버들에게만 계약금이 지급되었고 정산을 본인에게 안 해준다는 불만이 있었다는 거 본 위원에게 업계 관계자들이 전달해온 내용입니다. 또한 본 위원은 전인권 씨 전 부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고 정식 계약금이라기보다는 몇 차례 나눠서 얼마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연 행사 등 정산금도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자료를 내지 않으셨고요. 법적으로 왜 예술 노동의 대가는 미성년자도 본인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왜 당사자한테 직접 지급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계약서는 제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건 곧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정산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인권님은 당시에 음악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산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아무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었고요. 다른 최성원 분이라든지 참여했던 분들한테 직접 연락해 보시면 그거는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늘 오후 개의 전까지 주식회사 들국화 컴퍼니 주식 증자와 감자 관련 서류, 주주총회 자료, 들국화 컴퍼니 매출액 사용 내역서, 2013년부터 법인 통장 입출국 내역, 그리고 들국화 멤버들과 2013년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오후 개의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 김재훈 의원